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프랑스 재정 위기와 유로존 위기 시즌2입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는 2024년 6월에 올린 프랑스 조기 총선 불확실성의 도래에서 이어지는 문제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4년 현재 프랑스는 시스템이 거버넌스 될 수 있는 능력, 즉 거버너빌리티가 위기에 처하기에는 전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 공공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트럼프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버너빌리티 크라이시스에 처한다는 건 정말로 나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나 큰 국가, 즉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위기 시즌2 또는 유럽 국가부채 위기 시즌2가 현실화된다는 건 이 시입이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2025년에 억수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프랑스 상황을 잠시 복귀해보면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 6월에 성급하게 조기 총선을 벌이기로 한 마크롱의 결정은 마크롱의 여당이 프랑스 의회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2024년 12월 셋째 주에는 긴축 예산안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불신임되어 쫓겨나는 낭패까지 발생했습니다. 우짜가 2024 프랑스 조기 총선 불확실성의 도래 영상과 이후 뉴스 모음 코멘트에서 프랑스 정치판의 기능 불능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셸 바르니의 불신임 건은 프랑스가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을 긴축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시장에서 제기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재정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프랑스 재정 문제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예산 적자가 GDP의 6%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10% 이상으로 상승했거나 유로존 국가부채 위기 때보다 20% 이상 더 높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로이터는 바르니에가 불신임되어 쫓겨나면서 함께 부결된 긴축 예산안으로 인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024년 올해에만 프랑스 GDP 대비 113%에 도달했고 2028년에는 11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차트에서 확인되듯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1%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부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시장, 마켓은 프랑스 공공재정의 위험한 상태에 주목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국채 수익률 차이, 즉 스프레드가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고, 덕분에 프랑스 정부는 그리스 정부와 비슷한 국채 수익률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산을 긴축할 수 없는 무능력을 드러낸 것 이외에도 2024년 현재 프랑스 재정 문제는 과거 밀턴 프리드먼과 마틴 헬드스타인 같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1999년 유로화 공식 출범 당시 지적했던 유로화가 가진 구조적인 기본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얘기를 해오니까 프랑스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유로화라는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프랑스 수출 부문을 자극할 목적하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거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요. 이는 예산 긴축으로 인한 총 수요의 수축 효과를 상쇄할 정책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조금 답답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를 수정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프랑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유로존 부채 위기 때 여러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산을 줄인다는 건 경기 침체, 리세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럽 단일 통화, 즉 유로화의 경우 통화연합을 뒷받침할 정치적 연합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붕괴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1999년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프랑스가 유로화라는 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프랑스를 포함해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이미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프랑스 경제는 더 복잡한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리스본 조약을 엄격하게 지킬 경우 ECB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들의 채권, 즉 국채가 되겠죠. 국채를 매수해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게 금지됩니다. 하지만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 경제가 실패하도록 ECB가 내버려두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ECB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유로존 국가부채 위기 때 사용했던 검증되지 않은 대출시설 랜딩 퍼실리티를 이용해 프랑스를 떠받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며 ECB가 프랑스를 구제하면 법적 문제에다가 독일 내 정치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와 독일의 반발 때문에 ECB 유럽중앙은행은 시장 상황이 무질서해지고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는 경우에만 프랑스를 구출할 가능성이 크며 구제, 베일아웃 해주는 대가로 ECB는 프랑스에게 IMF 스타일의 경제 프로그램을 강제해서 공공재정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자는 봅니다. 2024년 12월 현재 중국 경제는 주택시장 버블이 터진 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경제 역시 우크라이나전 시작과 함께 강제된 탈산업화에다가 자체적인 거버넌스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유럽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리스 부채 위기가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2024년 현재 프랑스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2.0, 트럼프 2기는 미국 밖 경제와 금융시장 문제를 미국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무역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책 수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웃자는 예상해 봅니다. 물론 트럼프 팬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어겼다고 싫어하겠지요. 이상 프랑스 재정위기와 유로존 위기 시즌2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